나라 되찾기 시사 다단계 방송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네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주제 시청자 벌써 1380분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럴 줄은 알았지만은 이 정도로 뻔뻔하고 치사하고 정말 저열하게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양대 노조가 그렇게 또 네. 싸우더니 네. 그 개포동에서 싸우더니 이번에 손을 잡았어요. 네. 타워 크레인 갑질. 지금 전국의 타워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네. 추악한 노조의 밥그릇 싸움. 일용 노동자들 지금 하루벌이 네. 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못 먹고 살고요. 그다음에 무인 크레인 다 멈췄습니다. 이거는 제2의 러다이트 정말 시대착오적인 그럼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 이제 파워크레인 이야기는요. 저는 그 전부터 제 지인들, 친구들, 사업하는 사람들 또 건설회사의 간부로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파워크레인 그 기사들, 그러니까 정확히 조종사라는 표현을 하지요. 조종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도 너무 지나치다. 자, 이런답니다. 지금 파업을 했지만요. 이제 그들에게 매달 돈을 걷어서 줘요. 하청 업체들이. 네. 돈을 걷어 한 달에 옛날에 100만 원 줘주면 한 달에 300만, 400만 원씩 한 사람 평균 월급을 그냥 뇌물적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감사비로, 사례비로. 그럼 이제 그게 없으면요. 네. 이렇게 된답니다. 이걸 여기를 이제 딱 들어가지고 이쪽에 딱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통 이제 30초 내에 옮길 것을 한 2분, 3분 동안 이렇게 뜬답니다. 천천히. 자. 밑에는 무르르 떠는 거죠. 그동안 전부 보고 있는 거, 일이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또 이제 돈이 안 오면 돼. 5분 동안. 네. 그런데 항의하면 아니 안전 때문에 그런다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워 크레인 그 조종사들의 물론 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 좋은 분들 계세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수가 그렇다 보니까는 공사판을 완전히 좌지우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해달라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공사판 것도 하청 업체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네. 걔는 조그만 이제 건설업체를 하는데 야 자식들 뭐 하면 타워크레인 기술 배워서 그것이 최고의 직업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이 그거다. 그거 딱 앉아가지고 딱 옮겨놓으면 연봉 1억이 넘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최고의 갑질이죠. 전국의 공사판이 멈춰 섰습니다.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양대 노총 소속들이. 그래서 이제 공사판 피해 아까 말씀하셨죠. 그들보다 더 없고 가난한 일당 받는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 가난한 노동자 근로자들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막 그냥 그 노조 때문에 다들 그냥 힘들다고 막 하시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타워 크레인 멈추면 뭐 건설 현장 멈추고 뭐 아주 그냥 엽전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 타워 크레인 그 기사들이 멈춘 이유는 뭐냐면 무인 크레인이 있습니다. 무인 소형 크레인. 근데 이거는 뭐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밥그릇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인 크레인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 하는데 무인 크레인은요. 무인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납니까? 사람이 다쳐야지 사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억씩 챙기고 뭐 천천히 하고 막 저기 핸드폰 보면서 일하던 이런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내 일자리 없어진다. 이래서 밥그릇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인 크레인을 없애라. 무인 크레인을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건설사 사장들은요. 하루 공기가 늦어지면요. 다 물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 공기가 물어주면 아파트 이렇게 청약한 분들이 중도금 내고 그래서 이제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3, 4억은 그대로 이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조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또 노조가 난리를 치고 깽가를 치고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김강영 님이 대체 인력이 없나요? 하는데 이 노조들이 와가지고 크레인을 딱 이거 방어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 인력이 크레인이라는 큰 뭐 이렇게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인 크레인으로 교체가 답이다 뭐 이런 말씀도
올려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건설 노조들의 이 짬짬이, 밥그릇치기의 짬짬이에 대해서 이 건설회사 사장들이요, 이제 때려치워야겠다, 나 진짜 못하겠다, 이런 건설회사 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뭐 정말 고향 불문, 뭐 진영 불문, 지금 정부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냐? 이게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국토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단속을 해달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달라. 법대로 해달라. 여러분, 이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두 번째, 노조원 우선 채용 단체 협약을 시정해달라. 이거 옳은 말 아닙니까?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세 번째, 불법 시위 때 이 노조원들을 비롯해서 이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자격정지, 크레인 기사들 자격정지 해달라. 당연히 해줘야죠. 네 번째, 건설사와 건설기계, 이 말하자면은 이 노사 관해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 시스템, 이거를 제대로 원칙적으로 해달라, 정부가. 이게 정부가 할 일이고 세금 받아서 해야지, 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책임과 처벌을 해달라. 무인 크레인에서는 인사사고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인사사고만 나면 아주 그냥 회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 회사들 다 길바닥에 나가야 되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무인 크레인 없애기 위해서 크레인 기사들이 파업하면요, 다 잡아가야 돼요. 다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상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어떻게 아무리 민노총에다가 멱살을 잡히고 민노총 덕분에 촛불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나라를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북유럽을 간다고요? 제가 오늘 너무 열받았네요. 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대통령이냐고요. 정말 나는 정말 세금 내기 싫어요.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이번에. 열받죠. 열받죠. 네. 지금 세금이 다 이게 2배, 3배로 했는데, 네. 그런데 이 문바들이 또 좌파들이 뭐라고 올리는지 아세요? 세금 넣으면 니들이 다 먹고 사는 거 많아가지고 이러는 건데, 세금이 이게 바로 쉐어링인데, 기부도 안 하는 것들이 세금 내는 걸 갖고 뭐 많이 낸다고 하냐고 막 올라와요, 글이. 저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뭐 이제 많이 번 사람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뭐 그건 또 이제 이런 막 가진 자들의 너블스 오블레이즈도 필요하고, 네. 그렇지만 제가 뭐 없는 사람들 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없는 사람 국가가 뭐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아무리 소득이 적다고 한 10,000원씩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 10,000원 내기. 그럼요. 아니, 그거 좀 자세히 얘기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고쳐주세요, 2번. 그러니까 제목.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이제 썼어요. 현재 봉급자 생활 가운데서 세금 절반가량이 국민 소득세를 세금 내지 네.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편의점 알바생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현재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 국가의 운영이라는 형태의 본다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금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부자는 많이 내고,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 적게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한 왜 이제 좌파들 이야기, 평생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 뛰어, 너 누군 뭐 삥 뜯어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합디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세금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 내본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알고, 이 세금이 정말 알뜰하게 국가가 운영을 해서 잘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돈이니까. 내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근로소득세 안 내는 네. 인간이 40% 넘는 나라 거의 맞습니다. 50%예요. 5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50%입니다. 그건 네. 10,000원씩이라도 좀 많이 걷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 10,000원씩이라도 내는, 그래야지 세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제이 김님이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나요? 하면 제가 말한 건 근로소득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를 현재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한 절반 이상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지금 근데- 앤리님께서 양심적 납세 거부는 없냐고. 진짜 양심적 납세 거부 이것도 법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납세하고 병역은요 똑같은 겁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병역과 납세가 그 국민의 의무고 또 국민의 권리였거든요. 근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시켜줬으면은 오케이라고 했으면 이거 납세 거부도 양심적 납세 거부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김근선님이 이번에 모처럼 상여금을 받으셨는데 네. 40%를 세금을 내셨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어저께 제가 그 모차르트님 뵀는데 아침 8시에 나오셔갖고 밤 1시에 들어가신대요. 네, 네. 하루 종일. 어이구. 근데 우리가 그 정모했던 본스치킨 사장님도 아침 8시에 나와서 1시에 들어가시는 예, 예. 혼자서도 이렇게 1시까지 하고 일을 있어요.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2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세금 내는 건데 이 피 같은 세금을 받고 김제동이한테 1,500만 원을 강사료를 줘요. 더구나 고등학생들 강의를 하는데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네. 아 정말. 네. 자, 아, 다시 이제 노조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네. 현재 이제 전 세계가 이 건설 현장이 자동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추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를 저렇게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게다가 이제 지금 하는 게 소형 크레인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형 크레인 뭐 한 5층짜리, 7층짜리는 크레인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리모컨 조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규제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 자체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공사 현장을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건 그건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정말 제가 그 이야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파워 크레인 그 조종사 분들 일부 분들의 그 갑질은 지나치다 건설 현장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현재 드디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드리님께서 김제동 불청운동 필요하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시멜로님께서 지금 JTB 기자들이 워라밸에 푹 빠졌다 하는데 와 저는 JTB 진짜 놀랍습니다. 그저께 이제 어저께 김여정이가 나타났잖아요. 네. 근데 그 기사를 썼는데 이설주 여사 옆에 김여정이 앉아 있었다. 김여정의 위상은 뭐 변함없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다. 그래서 이설주 여사라고 그리고 이 김여정에 대해서도 부부장이라고 따박따박 하는데 자, 이설주 여사님 좋아하는 JTBC예요. 근데 다행히 거기에 글이 쫙 붙었더라고요. 이설주면 설주지 무슨 그렇죠. 여사님이 웬 말이냐? 아 정말 김여정한테 아우. 뭐 지키를 부조는 건 난 이해를 가요. 그런데 이설주 여사는 뭡니까? 아유 정말 창피해요. 창피합니다. 이 나라가. 예. 김정숙 우리 여사님께서 본인의 카드 보내면서 영부인이라 한 거하고 똑같네요 보니까. 네. 영부인 김정숙. 네. 아, 진짜 직업도 아니고 그냥 남편이 대통령이어서 따라붙는 건데 네. 진짜 웃깁니다. 아유 정말 이 너무 열받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순서에서 줄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또 뭐 이야기 많이 했고요. 또 흥분도 했습니다. 주제들이 또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정말 안타깝지만 소중한 우리 조상들이 대대손손이 살아온 안타까운 저는요 아까 내일이 2월 6일 현충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켜왔고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만주벌판에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그 추운 만주벌판에서 온몸이 동상 걸려가면서도 조국 되찾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싸우고 그리고 죽어갔던 그 선현들 그리고 6.25 전선 백마고지에서 최전선에서 정말 어머니를 부르면서 죽어갔던 18, 19 그 소년병들의 그들의 삶 때문에 우리나라에까지 왔습니다. 이런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안영환 선수가 참 감정을 늘 절제하고 점잖은 사람인데 아휴 정말 오늘은 펑펑 울고 싶네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17, 18 그 꽃다운 울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